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대정비결에서 이기학하고 대정비결 현기학 있어요. 대정비결 이기학의 상권에서 62페이지하고 63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책을 보시면서, 전자책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월등하게 더 알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이기학이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천지 조화의 자연의 이치 두 개가 없이 결국에 돌고 돌아서 기일시대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진리적인 이기학입니다. 그래서 비단 풍수지리학에만 이기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자연의 조화 모든 자체가 이기학에 속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현기학이라는 것은, 현기는 하나의 행동하는 형체예요. 그래서 인걸은 지령이라고 그러죠. 산의 형태는 사람의 형태하고 비슷하다 해서 인걸은 지령이라. 또 인걸은 지령이라는 말 다른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것은 지기의 기운을 받은 혈처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훌륭하게 된다. 그래서 인걸은 지령이라. 오늘은 제 71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기학 편에서 상권에서 62페이지, 63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이기학의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보고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디에다 쓰는가? 석외오행, 석외오행은 무엇이면서 어느 곳에 쓰는 오행인가? 이것을 산가대조를 해가지고 비보고행은 어느 곳에 쓰고 석외오행은 어느 곳에 해당이 돼서 혈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보고행이라는 것은 혈처의 뒤 일절, 입수 일절 아닙니다. 입수 다음의 일절이에요. 혈처에서 입수 일절, 그러니까 혈처에서 이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처 뒤에 있는 봉우리의 일절이에요. 도두봉이 되겠죠. 이 도두봉하고 비보고행하고 음양과 오행과 12운성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에서 혈처의 기륭화복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비보고행입니다. 도두봉이요. 도두봉이 무엇이냐? 혈을 맺으려고 마지막 일어난 혈처의 내두가 도두봉입니다. 간단하죠? 이 도두봉에서 도두봉이라고도 하고 혈의 내두라고도 그래요. 혈을 맺으려고 일어난 머리면서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컴퓨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도두봉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 도두봉을 비보고행으로서 보는데, 비보고행은 무엇이냐? 비보고행이라는 것은 정오행 중에서도, 정오행은 언제나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따라다녀요. 무슨 오행이 됐든 정오행이 안 따라가는 오행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음양에도 정오행이 따라다니고 사상에도 정오행이 따라다니고, 그러나 그 중에서 석외오행하고 비보고행은 더 근접하게 정오행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정오행에서 도두봉이라겠죠. 비보고행에서 정오행과 정음정량의 조화로 인해서 거기다가 12운성을 붙여가지고 혈처와의 관계, 용과의 관계, 맥기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비보고행하고 석외오행입니다. 비보고행과 석외오행 중에서도 비보고행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정음정량이 정오행하고 함께 붙어서 조화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정음정량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정음정량은 주역에서 나옵니다. 이 주역이 하도가 한 바퀴 돌고 낙서가 한 바퀴 돌고 하도와 낙서가 함께 묶어져서 한 바퀴 돌 때 정음정량이 나와요. 주역의 8개와 64개를 모르면 지리학에 근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8개와 64개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결국에는 8개 오행, 팔진법이라고 있어요. 팔진법이 최종의 지리학의 마무리인데, 이기학의 마무리인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팔진법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주역의 8개와 64개를 알아야만이 이 팔진법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팔진법은 도저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팔진법 가기 전에 우선 기초적인 이 서계 오행, 비복 오행, 다른 오행, 이곳에서도 건건간성 가미진태 이게 나와요. 전부 다. 이것이 8개거든요.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8개 룡, 고곤캐, 고곤룡은 높이 있으면서 할머니의 앙상한 음의 대갈룡이에요. 대갈룡으로 오는 용 중에서 8개룡 중에서 앙상하면서도 거칠고 웅장하면서도 수척한 것이 고곤룡이에요. 높으면서. 그러면 평건룡, 평건룡은 늙은 할아버지 용이에요. 그러나 늙은 할아버지는 생산을 하되 하지만은 늙은 할머니는 생산을 못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늙은 할아버지는 젊은 소녀를 만나면은 자식을 두어요. 그러나 늙은 할머니는 아무리 소남을 만나도 자식을 두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역에서 나오는 8개 법인데, 이 8개, 그러니까 하도 선천이 한 바퀴 돌고 후천이 한 바퀴 돌고 선천과 후천이 합해서 한 바퀴 돌 때게, 그러니까 3번을 돌죠. 그래서 주역에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연산이라는 것이 있고 장비록이라는 것이 있고 주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산 장비록은 없어져 버리고 이 두 개를 함께 묶어 놓은 것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연산법, 장비록 이런 것은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알아요. 사서삼경 중에서 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역 중에서도 최고의 단계가 이 연산법 돌리는 것하고 장비록 돌리는 법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아주 쉽습니다. 선천 돌리는 것하고 후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진법에 들어가면 어떻게 무엇이 나오느냐, 이 숫자로 빼가지고 맞춰서 용과 맥기와 혈과의 관계를 숫자로 빼가지고 안상과 득수와 자양과 혈과의 관계를 숫자로 빼가지고 기륭화복을 나타내고 혈이 기다 아니다, 즉 진룡이다 가룡이다 진혈이다 가혈이다 라는 것을 판단해 주는 것이 이 팔진법입니다. 그것이 팔진법 다른 것 없어요. 주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때인가 강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역을 해 두세요. 이 주역을 하라는 것은 평소 지리학에 입문하려면 반드시 주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역을 외워두라는 것이에요. 건건간선 가미진태 8개죠. 8개가 변해가지고 64개가 나오죠. 이 64개를 외우는 방법이 일건천하면 천풍구, 천산돈, 천지비, 풍지간, 산지박, 화지진, 화천대유 하면 8개죠. 이 8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드니까 일주일에 이 8개 못 외우는 사람 드물 거예요. 아주 기적처럼 일주일에 8개 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일건 1000개를 한나를 일주일에 외우라 그 말이에요. 이태택 또 한나를 일주일을 외우고 택수건, 택지치, 택산암, 수상거, 지상겸, 내산소가, 내택김에 이렇게 해서 다음에 외웠던 것을
함께 인자 애우면서 2번, 3번, 4번 가면은 8주면은 8, 8은 64, 64개를 다 애우겠죠. 이렇게 쉽게 애워요. 그런데 그놈을 그냥 급속하게 애우려고 줄줄줄줄 64개 한꺼번에 하면은 안 애워집니다. 더 시간도 오래 가고 더 힘들어요. 한나 중간천캐 하면 중간천캐 속에 무엇이 들었더라. 천풍구 천산도 천지비 풍지간 산지박 하지진 화천 내유가 들었더라. 이태택 하면은 이태택 속에는 택수건 택지치 택사남 수상건 지상겸 내산소가 내택김이 이런 것이 들었더라. 삼이화 화산이 화풍경 이런 식으로 주일에 한나씩 8주면은 충분히 애우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가장 빨리 애우는 방법이에요. 쉽게 애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왜 주역을 자꾸 넣어놓는 거는 주역만이 풍수지리학의 최종점 마무리,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주역으로 시작해서 주역으로 마무리 지어지기 때문에 이 기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보고행은 혈처의 뒤에 있는 도두봉 내두, 혈의 내두를 갖다가 보는데 내두와 혈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봐요. 어머니와 자손을 봐요.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으면 자손이 어떻게 생긴다, 이거를 보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상극을 하면 자손 불효자가 나오겠죠. 이런 것을 봐요. 정음정량 비보고행에서는 정음정량이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정음정량은 정음은 양은 건, 금, 이, 임, 인, 술, 곤, 을, 감, 계, 신, 진, 이것이 정량이고, 정음은 정음정량이 또 따로 해요. 이건 옆에 살짝 정음정량이 붙어서 조화를 이루니까 그러지 정음정량 오행이 또 따로 진시력이 있습니다. 정음은 진경해미 간병 손신 폐정 사축 이렇게 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정음정량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사들이 몇 개에 대해서 말하는 거, 늙었네, 젊었네, 아주 어리네, 아이네 하는 이런 말이 정음정량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보세요. 건갑은 노양인데 늙은 할아버지다. 이게 늙었다 젊었다가 나오죠. 그리고 이인민술, 또 진경해미는 장남입니다. 또 간병은 소남입니다. 이렇게 해서 늙은지 젊은지 이런 것이 나오죠. 선사들이 저 산이 늙은 할머니가 무엇이 어쩌구나, 젊은 여자가 무엇이 어쩌구나, 어린 아이가 어쩌구나 하는 말이 정음정량에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이 정오행하고 정음정량하고에서 도두 혈처의 뒤에 있는 도두인 혈의 내두를 보는, 내두와 혈과의 관계를 본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처의 바로 뒤에 있는 계수, 수계 그러거든요. 계수라고도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경계계자, 물수자 앞뒤로만 바꿔요. 그래서 계수를 해주는, 팔자로 털어주는, 그것은 뭐 어디냐, 혈을 결인처에서 팔자로 털어주는 것을 계수라고 그렇습니다. 이 계수 관계를 봐요. 계수와 혈과의 관계. 팔자로 물을 계수를 해줘서 물을 털어주어도 혈처를 이 자식하고 때리면서 털어주는 것이고, 따뜻하게 안아서 털어주는 것도. 그 말은 뭔 말이냐, 인성, 그러니까 생해주는 것, 혈을 생해주면서 털어주면은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어린아이가 잘 자라겠죠. 즉 혈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팔자로 털어주면서 관성으로 해서 겁살로 해서 혈을 치면서 때리면서 상극하면서 물을 털어주면 어찌, 물을 같이 털었지만은 이 자식아 어찌고 때려서 교육을 시키니까 혈은 어찌 괴롭죠. 살기 하나씩을 달궜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계수라는 곳에서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그냥 개수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생하고 극하고 보호해주고 도망가면서 해주고 이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99.99%예요. 아, 개수에 쓴 게 좋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금목수화토 오행이 겸해 가지고 이 개수도 판단을 하고 혈과의 관계입니다. 개수가 금으로 개수를 해주는데 혈은 목이면 어쩌습니까? 금극목으로 때려 패면서 혈을 맺어줬죠. 그러면은 묘지를 쓰고 씁니까? 혈의 일절은 바로 당대예요. 당대에 묘지를 쓰고 어려운 재앙을 받은 뒤에 발복을 한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풍수지리학에 60여 년이 넘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30년은 허송세월을 보내버렸고 3년만 쫓아다니고 스승님만 쫓아다니다가 30여 년이라는 세월을 헛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중에서 진실한 공부를 얻어서 다행히 조금이나마 눈을 뜨게 됐고 머리를 트게 됐습니다만은 똑같은 것을 놔두고도 혈처와의 상생상극을 봐라. 다음 하나는 12운성으로 생황사절을 보아라. 또 다른 하나는 휴생상수경 사경계를 보아라. 다른 거 없습니다. 오성체, 오성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오행이 있고 산에는 오성체로 된 산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성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처를 본다 하더라. 개수가 어디가 있다고요? 바로 혈처 뒤에 결인을 해준 곳에서 팔자로 호랑이 파졌죠. 이것을 말합니다. 양쪽으로 호랑 파진 거 팔자라고 그래요. 팔자로 물이 빠지게끔 혈초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물을 털라고 팔자로 결인체에서 묶어서 잘로 가게 묶어주면 자연적으로 팔자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개수처, 결인처 바로 위에 있는 결인체에서 5보 안에 들어있는 것을 5보나 10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위에 있어요. 그것을 개수, 내개수, 애개수 그래요. 안에서 내팔급팔이라고 그러거든요. 밖에서 들어오면서 있는 것은 내팔자고 안에서 받으면서 하는 것은 역으로 있으니까 거팔자. 그래서 양쪽에서 물을 털어줘요. 이래서 진실은 혈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석외오행이라는 것은 첫째 혈처의 내두와의 관계를 보고 또 두 번째 혈과의 개수와의 관계를 본다. 그러기 거기다 무엇을 붙이냐? 정음정량 오행으로 젊고 늙고 남녀노소 몇 개 없어요. 남녀노소 이것도 사상이에요. 남녀노소 악염유돌 이것이 용에다 붙이고 맥에다 붙이고 혈의 국에다 붙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대정비결 2기약편 62페이지 63페이지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펼쳐놓고 보세요. 그 왜 페이지 수를 알려드리는 거, 강의가 끝나도 그 페이지를 보고 연구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석외오행이라는 것은 정오행이에요. 정오행이면서 나침판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 나침판 내반 정침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90%예요.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내반 정침은 무엇을 봐요? 좌양 안 봐요. 내반 정침으로는 용뿐이 안 봅니다. 용은 혈처에 앉아서 역순해가지고 뒤로 올라가면서 조상까지 올라가면서 보는 것이 바로 내반 정침 용을 보는 방법이에요. 용뿐이 안 봐요. 그리고 살기도 이제 보기도 합니다만은 살기는 하등에 살기 애우는 시간에 이기약 애워두세요. 이기약 애워두면 전부 다 끝나버립니다. 그 속에 살기는 자연적 들어있으니까. 석외오행이라는 것은 정오행 중에 하나인데 첫째
폐철을 놓고 내반, 중반, 외반이 있어요. 외반 봉침으로 수구를 먼저 봅니다. 이 서계오행으로 수구를 먼저 찾아가지고 수구가 무슨 판가 봐가지고 보게 되면은 무슨 국이다가 나와요. 무슨 국이 나오면은 무슨 용이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용이 기륭하복을 어떻게 찾아요? 이 수구를 찾아서 국을 찾았으면은 국에서 용이 나오고 용을 보는 것은 12운성으로 역으로 돌려가지고 역행한다 그 말이에요. 기포법을 역기포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돌려가지고 용을 보고 용의 기륭하복을 봐요.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생왕관대방에 있으면 최고로 좋죠. 왕성하니까. 사절방에 있으면, 사절병방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기가 허약하고 살기 하나씩 달았으니까 덜 좋은 일이 있겠죠. 이렇게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수구를 그래서 무엇으로 봐요? 예반봉침으로 봅니다. 예반봉침으로 수구를 찾아서 수구를 찾은 다음에 국을 정하고 국을 찾았으면 용을 찾고 용을 찾았으면 12운성을 붙여가지고 그 용의 기륭하복을 혈과의 기륭하복을 보고 언제나 혈과의 관계입니다. 혈과 대입을 해야 돼요. 무슨 오행이든지. 그래서 혈과의 관계가 어떻게 했다. 그래야 기륭하복을 알죠. 이 기륭합을 찾은 다음에 혈처에다가 이제 또 폐처를 놓고 용과 맥과 입수와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은 무엇으로 봅니까? 내반정침으로 봅니다. 내반정침으로는 무엇을 본다고요? 용과 입수와 혈의 기륭합을 봐요. 그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도 역시 12운성. 그래서 옥령선사분이 조사께서는 그런 말씀을 했죠. 지리학을 하고 보니 8개와 포태 구성뿐이 없더라. 그 말이 뭔 말인 거는 8개와 포태 12운성과 구성법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없다 하니까 다른 오행 없는 것이 아니라 기결론으로 들어가면은 포태 구성에다가 8개뿐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예반봉침으로는 수구를 찾아서 국을 찾고 국을 찾아서 용을 찾고 내반정침으로는 내반 제일 안에 있는 내반정침이에요. 내반정침으로는 혈과 득수와 용을 삼합을 찾아요. 그래서 혈삼합, 용삼합은 득수로 이주하고 혈이 이주 아닙니다. 득수가 있어야 혈이 생겨요. 맥기가 있어야 혈이 생기고 득수가 없으면 혈이 없습니다. 맥기가 없으면 혈이 없어요. 그래서 맥기와 득수는 혈보다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혈이 생겨요. 그래서 혈삼합, 용삼합은 득수로 이주하고 애아버리세요. 혈삼합, 용삼합은 득수로 이주하고 득수로 인해서 돌려서 혈과 용과 득수와 삼합을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내반정침으로 용의 기륭합을 찾는데 혈삼합, 용삼합, 득수삼합을 찾게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 12운성을 붙여가지고 용의 조산까지 혈처의 뒤에서부터서 조산까지의 기륭합을 찾는다 하더라.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제 현기학으로 들어갑니다. 현기학이라 하는 것은 혈을 맺어준 곧 산의 형체예요. 산의 모습, 이것을 갖다가 현기학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강의 드리는 것은 특이한 것만 강의 드려요. 요즘에는 옛날에 정체들은 거의 다 써져 버렸어요. 기경계 섬의사혈은 다분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꺼려해요? 살기를 다 알고 자양도 안 맞고 득수득파도 안 맞고 청룡백오도 없는 곳도 있고 이래 버리니까 신안이라서 찾는다고 그러죠. 그것을 기경계 의사 섬혈을 찾는 방법을 신안이라서 찾는다 그 말이에요. 이 악염리도 사상 찾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쉬우니까
나타나고 쉽게 나타나고 쉬우니까 많이 써졌어요. 써졌기 때문에 악염리도 정체 사상에서는 혈찾기가 써진 것 외에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기경계 의사서면을 많이 있어요. 더러 조산 하나에 서너 개씩 있습니다. 조산이라 하는 것은 할아버지 조자죠. 조산까지는 8계룡이에요. 조산에서 내려오다가 계린을 딱 한 곳에서 영송이 있는데 이 8계룡에서 영송을 보고 24룡을 나누어집니다. 이제 8계룡 중에 하나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3개씩의 용을 8계룡에서 영송을 보고 나타내줘요. 그러면 38은 24, 24룡이죠. 이렇게 해서 24룡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찾아요? 조산에서 용이 내려오다가 용이 계린한 곳은 영성처를 보고 24룡을 찾는다 그러더라. 쉽죠? 대정비결 영열도 편은 241페이지에서 붙어서 244페이지까지를 그걸 열어보시면은 그거를 강의 드리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주목상병혈이라 주는 빼도 돼요. 목성체의 형상으로 생겼는데 무슨 형상으로요? 병풍처럼 딱 둘러쳐진 곳에서 맺어지는 목성체더라. 주목상병혈은 나무를 베어서 기역자식으로 눕혀놓은 것이에요. 목성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나무는 비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야지에 있어요. 이런 것은 토성체로 봐버리면 안 돼요.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워있는 목성체나 서있는 목성체는 약간 다르지만은 누워있는 목성체만큼은 100%가 혈을 어디다 맺어요? 마디에다 맺습니다. 마디가 어디냐 이해를 잘 못한 분이 있어요. 대나무를 한번 비어서 눕혀놔봐요. 마디는 살짝 둥글게 솟죠. 빤 뜯은 곳에서 살짝 둥글게 솟아요. 그것을 마디라고 그렇습니다. 그 마디에다가 혈을 맺는다. 누워있는 목성체는 마디에다 혈을 맺는다 라고 정의를 내려버리시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주목 상병혈은 병풍처럼 감싸준 것이 그 형체가 병풍처럼 둘러싸졌는데 야지에서 싸졌다. 이 낙산 뒤에 낙산이 떨어져 있는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뒤에서 있는 게 가깝게 보일 뿐이에요. 낙산이 있어야 혈을 맺는다. 반반은 야지에서 맺기 때문에 뒤에 보호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낙산이에요. 또 하나 보호해 준 것은 귀성이라고 그러는데 귀할 기자 아닙니다. 귀신 기자 별성자에서 귀성이라고 그래요. 귀성은 어떻게 생기느냐? 딱 3가지입니다. 외워두세요. 하나는 혈처 뒤에서 이렇게 양쪽 소뿔처럼 해서 안으로 굽어지게끔 살짝 은은해요. 이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 있어요. 찾기가 좀 힘들죠. 이렇게 품어주는 지각이 나가가지고 살짝 품어주는 것이 요성이고, 또 하나는 한나가 여우꼬리처럼 이렇게 좌측에서 품어주거나 우측에서 품어주거나 여우 꼬리처럼 살짝 나와가지고 품어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뚝 솟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밖에 없어요. 혈처 뒤에 있는 귀성은 이 3가지를 구별하세요. 그 형상은 어떻게 생겼느냐? 마치 나무를 베어서 눕혀놓은 것 같은 자리에서 기역자처럼 생겼죠. 기역자처럼 생긴 곳에서 뒤에다가 낙산을 두고 넓은 들을 앞에다 두고 맺는 혈인데, 어디다 혈을 맺는다겠죠? 마디에다가 맺는다. 그런데 마디에다 맺는데 양쪽에 맺었으니까 쌍혈이에요. 혈처 뒤에 낙산이 있죠. 이 낙산이 있어서, 근데 이 2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어째요? 형제가 등가해가지고 고관대작에 오른다. 쉽죠? 강판연이라 하는 건 혈처 바로 뒤에 강이 있어요.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혈처 뒤에는 강이 있고 목성체로 일어나 가지고 양쪽 날개가 지각이 뻗어서 감싸주는 곳에서 이게 강입니다.
혈처 뒤에 강을 놔두고 맥기가 주렁주렁 내려오다가 여기다 묘지를 쓰면 폐가 망신합니다. 정맥으로 여기서 요놈 안산 보고 여기다 묘지를 쓰면 폐가 망신해요. 행으로 돌아 앉아서 와혈로 맺어지는 것이 이게 전부 다 기이할 기자 기혈이에요. 말탈 기자 기혈 아니에요. 말탈 기자 기혈은 산상에 출렁출렁 내려오다가 산상에서 말의 안장처럼 생긴 곳에서 맺는 것이 말탈 기자 기혈이고, 이것은 기이할 기자 기혈이에요. 그래서 내두는 측내를 두고, 내두 혈을 맺으려고 일어난 곳, 석외오행으로 봐서 정음정령을 붙여가지고 혈처의 뒤를 보라겠죠. 이 혈처하고 이 뒤를 보아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목성체의 일어나가지고 내려왔는데 백 돌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혈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안산이 아니라 낙산이에요. 낙산. 공허 한 대를 보호해 주려고 있는 산이다 그 말이에요. 돌아와 가지고 획 돌아서 큰 저수지를 뒤에다 두고 돌아앉아서 혈을 맺고 횡혈의 측내를 두고 와혈로 맺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삼정승이 나오는 자리예요. 아주 고귀한 자리입니다. 결론에 나오죠. 혈처 뒤에 물이 있어서 혈을 감싸고 돌아주니 정성이 대대로 나온다 그러죠. 바로 이런 곳입니다. 혈처 뒤에 물이 있어서 이 물이 이렇게 내려서 돌아주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조그만 미세한 것도 놓쳐서는 안 돼요. 지리학에서는 미세한 것까지 전부 다를 보아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목유혈. 목이 곧게 있는 곳에서 흘러내려가다가 버드나무 가지가 휘어지면서 춤추듯이 곧게 맥이 내려와 가지고 맺는 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직목의 유혈은 옆으로 곧게 있는 나무에다가 맺는다. 직목이 목성체로 일어난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것도 역시 측내를 두고 직목으로 이렇게 혈을 맺는데 뒤에 낙산이 있죠. 이게 없으면 혈을 못 맺습니다. 행혈에는 반드시 낙산이나 기성이 없으면 혈이 없습니다. 공에서 혈을 맺어봤자 가혈이에요. 맺는데 산은 옆으로 누워있는 목성체의 산에서 중앙으로 내려오다가 옆으로 돌아서 혈을 맺었다. 이것이 직목의 기혈이다. 기할 기자입니다. 현목장아혈. 현목장아혈 참 까다로운 혈인데 찾기가 무진장이 어려워요. 숨어 있어서 화성체로 일어났고 양쪽에 목성체를 두고는 숨어 있어요. 혈이 가운데 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혈이 숨어 있습니다. 넓은 곳에서, 넓은 밭이나 이런 곳에서 넓은 들을 작은 산 하나 있으면, 반반에 있으면 그곳에다 맺는 혈이에요. 그래서 현목장아혈은 마치 새싹이 지려나는 곳에다가 맺는 혈이라 그 말이에요. 화성체로 일어난 곳에서 양쪽에다가 목성체를 달고 싹이 나오는 듯한 곳에서 대와, 와국이 이렇게 좁은 것이 아니라 넓으나 넓은 와국 중에서 혈을 맺었다. 와국이 넓으면 물드는 곳이 많아요. 잘못 쓰면 물이 듭니다. 땅을 팔 때는 물이 안 나와도 묘지를 써놓고는 물이 다 차버려요. 그래서 이 대와 중에서도 혈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대와 와국에서는 중앙 있지요, 상 있지요, 하 있지요, 좌 있지요, 우 있어요. 이 5가지밖에 없습니다. 중앙, 전후, 좌우 살짝이에요.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중앙에서 살짝 좌측이나 살짝 우측이나 살짝 뒤나 살짝 앞이나 이 말이에요. 중앙 좌우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중앙에서 살짝 전후 좌우 중앙 이 5군데 중에서 물이 내려가면서 물거품처럼 쏘보거니 살짝 솟죠. 은은해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솟은 곳이 혈처다. 아주 찾기 쉽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 찾는 것보다는 더, 소화혈에서 찾는 것보다는 더 쉽습니다. 그런데 결론에는 신안이라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신안이 무엇인가 했더니 알면 신안이에요. 전후 좌우 중앙 5군데 중에서 쏘보가기에 솟아오른 곳, 살짝 부풀어 오른 곳이 혈처라고 하더라. 이렇게 쉽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결론에 어렵다고만 써놨는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산은 화성체로 일어나서 좌우의 양쪽 기퉁이에다가 목성체를 달아놓고 마치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넓은 곳의 야지로 내려가서 큰 와국을 이루고 혈을 맺었더라. 상대 거부가 나옵니다. 이런 혈은 너무나 큰 와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혈을 찾지 생각 마세요. 중앙 놔두고 전후 좌우 쏘보가게 일어났으면 부풀어 올랐으면 그것이 혈이라 하더라. 가장 찾기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다가오는 추위에 몸 건강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